이번 시간에는 서블릿에서 뷰적인 요소를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실 거거든요. 자, 기존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뭐 패키지를 따로 만들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내용만 들으셔도 돼요. 우리 한번 해보셨던 거니까 쫓아서 여러분들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서 프로젝트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멤버 패키지에 지금 서블릿에서 DB 연동하시는 연습을 하신 그 내용이 멤버 패키지에 있거든요. 멤버 패키지에 있는 이 내용을 카피해가지고 분리시키시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리스트가 있고 인설트가 있고 딜리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서블릿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서블릿 안에서 우리가 화면을 응답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들이 스트링으로 잔뜩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으로 화면을 표현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하시면서 힘드셨을 테니까. 자, 우리 이런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사이트를 보시면은 어, 우리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여기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출력을 해주시면 실제 사이트가 이렇게 내용이 길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긴 코드를 우리가 하나하나 스트링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뭐 유지보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화면을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추가하시는 게 너무나 시급하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최초에 뷰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지금은 뷰에서 요청을 하면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요. 서블릿이 요청을 받고 서블릿이 DAO로 호출하죠. DAO 인플 우리가 만들어 놓은 DAO 인플을 호출하면 DAO 인플 내부에서 DB 연동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서블릿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블릿에서 뷰를 만들어서 리스폰스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서블릿 안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뷰를 만들다 보니까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만드는 것도 힘들고 뭐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응답할 뷰를 따로 만들겠다는 거죠. 응답 뷰. 응답 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럼 따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는 서블릿이 최초에 요청이 됐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응답 뷰가 이렇게 리스폰스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리스폰스를 되게 만들어 주려면 서블릿에서 이 응답 뷰를 실행되도록 불러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네,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서블릿도 우리가 응답뷰를 JSP로 선택하셨어요. 자, 서블릿도 JSP도 각각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서로 다른 파일이죠. 서로 다른 파일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유해서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응답 뷰에다가 출력할 데이터는 서블릿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서블릿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JSP에서 불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에서는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유를 해주든지 아니면 JSP로 넘겨주든지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실제로 원래 HTML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JSP로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HTML 태그랑 CSS랑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여기서 발생한 데이터가 자바잖아요. 그러면 자바 코드도 실행이 돼야 여기서 공유해준 데이터를 여기서 불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HTML에서는 자바 코드를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기술이 JSP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JSP를 가지고 우리가 출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물론 추후에는 여러분들 타임리프 같은 걸 쓰시면 다시 HTML로 가실 거예요. JSP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크립트 릿하고
그 다음에 태그들하고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화면이 복잡하죠. 이 또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진 기술들로 점차 이제 넘어가시는 작업을 하실 건데, 그 전에 JSP로 이렇게 화면을 분리하시는 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보시고 넘어가시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서블릿에서 요청을 받고 비즈니스 메소드를 콜해서 받은 결과 또한 서블릿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JSP라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공유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서블릿에서 JSP로 요청을 넘기는 작업을 해서 JSP가 실행되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요청을 넘기는 방법은 리스폰스가 갖고 있는 send 리다이렉트라는 기술이 있고요. 흔히 우리가 그냥 리다이렉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디스패처가 가지고 있는 forward라는 기술이 있고요. 역시 리퀘스트 디스패처가 갖고 있는 include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send redirect하고 forward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send redirect요. send redirect를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 send redirect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고 나서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뷰에서 서블릿을 요청해요. 자, 서블릿을 요청하면 서블릿이 쭉 실행이 되고 여기서 send redirect를 만나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넘겨주세요라는 그 내용을 만나면 명령문을 만나게 되면 여기서 응답을 다시 합니다. 빠르게. 리퀘스트가 간 상태에서 send redirect를 만나면 리스폰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send redirect에 지정이 된 우리 패스를 스트링으로 주실 거거든요. 지정이 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시 재요청을 해요. 리퀘스트 JSP쯤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번 요청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재요청이 들어가는 거라서 요청 두 번으로 실행이 됩니다. 요청 두 번으로 실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HTTP 프로토콜은 특성 자체가 요청이 들어갔다 나오면 연결이 끊기면서 스테이트가 어떻게 돼요? 유지되지 않아서 스테이트 리스죠.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정보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갖고 왔던 정보들이. 그래서 서블릿이 썼던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아무리 데이터를 공유를 해봐도 이 공유한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리스폰스를 하면 이 리퀘스트 객체가 메모리에서 없어지면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JSP가 요청되면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럼 공유는 여러분들 이 서블릿이 실행됐던 리퀘스트에 공유를 해놓고 다시 JSP에서 새로 만든 이 리퀘스트에서 공유된 데이터를 꺼내 올리니까 공유가 되지 않겠죠. 네, 요거를 먼저 한번 저랑 테스트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RC 메인 자바거든요. 네, 여기다가 SRC 메인 자바가 서블릿을 만드는 위치죠. 여기에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할 거예요. 자, 패키지를 테스트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샌드 리다이렉트를 연습하실 거예요. 자, 먼저 자, 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뉴 가신 다음에 서블릿을 선택하시고요. 클래스 이름은 샌드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넥스트. 요 네임 부분이 이제 서블릿의 서블릿 명을 정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서블릿 명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럼 테스트에 리다이렉트 테스트라고 할게요. 리다이렉트 테스트.
그 다음에 매핑이에요. 요청 패스죠? 이대로 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네, 에디트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 수정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해제하겠습니다. 컨스트럭터는 추가 안 할 거고요. 개수로 바로 실행할 거예요. 주소 표시줄에서 직접 입력하고 실행하실 거니까 두 개시 아니라, 두 포스트가 아니라 두 개시죠. 주소 표시줄에서 바로 테스트 하시는 것과 하이퍼링크는 무조건 개방식이라 그랬어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 나면, 자, 웹.xml에 추가가 됐을 거거든요. 자, 웹.xml에 추가된 서블림 매핑, 서블릿과 서블림 매핑을 지워주시고, 어, 바로 어노테이션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그대로 놔두시고, 필요 없는 거 그대로 놔두시고, 네, 어노테이션, 웹 서블릿으로 어노테이션 추가하시면 되죠. 자, 네임은, 만들기 소용이 없어져 버렸네요. 자, 네임은 리다이렉트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은, 네, URL 패턴은 리다이렉트.test라고 할게요. HTML로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음, 지금 화면을 서블릿에서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 베이직에 가시면 뭐 아무거나 있거든요. 포스트폼 서블릿 가시면 리퀘스트, 셋 캐릭터 엔코딩, 리스폰스, 프린트 라이터 요거 우리가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블릿을 거쳐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네, send redirect 연습이라는 네, 문자열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아무 문자열이나 쓰셔도 돼요. 요게 찍히면 이 서블릿이 실행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아웃의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네, 요 화면이 찍히는지 보려고 그래요. 요청, 재지정, 연습 해서 send redirect H1도 찍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거예요. 데이터 공유는 뭐 우리 스트링 데이터를 가지고 공유를 해볼까요? 자, 스트링에 뭐 str은 자바, 서블릿 이렇게 해놓고 이게 공유가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서블릿 해놓고 리퀘스트에다 공유할 거예요. 리퀘스트에 set attribute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기다 공유명을 주시는 거예요. 공유명을 주시고 공유할 데이터, 객체, 그래서 아무거나 공유를 해주셔도 돼요. 공유를 또 여러 번 해주셔도 돼요. 우리 그 멤버 패키지에 보면은 멤버 DTO가 있거든요. 자, 멤버 DTO를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 DTO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new 멤버 DTO. 자, 멤버 DTO에서 데이터, 뭐, 이거는 패스워드. 콤마를 찍으시면 툴팁이 유지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은 방탄. 그죠? 그다음에 뭐 ADDR, 그다음에 인포 뭐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해놓고 공유를 두 번 하실 수 있어요. 리퀘스트 이 메소드만 호출하시면 되거든요. 몇 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만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BTS라는 이름으로 유저를 공유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넘겨야 되죠. 자, 요청을 재지정할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뭘 가지고 할 거냐면 send redirect를 가지고 하실 거예요. 자, 리스폰스에 send
리다이렉트, 샌드 리다이렉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건데, 여기서 이제 다시 요청할 어플리케이션에 패스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샌드 리다이렉트는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그랬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하면 서블릿이 받는다 그랬죠. 서블릿이 받고 다시 리스폰스 한 다음에, 아이고. 네, 다시 리스폰스 한 다음에 재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JSP를. 그러니까 요청이 시작되는, 그래서 얘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청이 다시 시작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클라이언트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네, 우리 컨텍스트까지 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서버 웹에 우리 테스트에다 만들게요. 테스트에 리절트 JS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리스폰스 요청 재지정을 할 거예요 라는 걸 샌드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요청이 재지정될 JSP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웹App에다가 자 new에서 우리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테스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자 new JSP 파일 하면 result라는 JSP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자 여기서 JSP의 역할은 딱 이거예요. 서블릿이 공유해준 데이터를 네 꺼내서 사용하는 작업 이것만 해주면 돼요. 자 꺼내는 작업은 request 자 get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공유한 게 myData라는 이름으로 하나 공유했고요. 자, myData라는 이름으로 공유를 하면 요거는 스트링이 나오죠. 그래서 스트링에 str 자, 캐스팅 해주셔야 되겠죠. 오브젝트가 공유되니까 여기 여러분들 set attribute에서 공유하실 때는 이거는 아무거나 다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가 공유명이에요. 공유 이름. 이게 공유 데이터인데 공유 데이터는 뭐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것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주려면 다형성이죠.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아주셔야 다 저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꺼내오는 것도 오브젝트예요.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getAttribute 하신다면 무조건 캐스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리퀘스트에 저장한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BTS라는 이름으로 공유해 주신 게 있죠. 이거는 멤버 DTO예요. 자, 스트링은 기본 패키지라서 임포트 없이 들어갔지만 멤버 DTO는 멤버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임포트 해야 합니다. 멤버 DTO 자동 완성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임포트 추가될 거고요. 이것도 역시 네, 멤버 DTO 이렇게 캐스팅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유된 데이터를 찍어볼 거예요. 자, 공유된 데이터 str을 찍어볼 거예요. 이렇게 찍고 작업이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XML 우리 그 어노테이션이 추가된 거는 XML이 바뀐 거랑 똑같아요. 서버 내렸다 올리셔야 돼요. 자, 서버 스타트하고 자, 샌드 리다이렉트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런온 서버 하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공유된 데이터가 널이에요. 자, 공유된 데이터가 널로 뜨는 이유. 그 다음 이제 보세요. 널로 떠있죠? 그 다음에 자 서블릿 요청한 걸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번의 요청으로 실행된다 그랬어요. 한 번 들어가서 서블릿이 실행이 된 다음에 다시 리스폰스 되고 또 리퀘스트가 들어가서 JSP가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블릿이 쓰던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공유를 했는데 우리 좀 크게 만들어서 해볼까요? 자, 리퀘스트에 서블릿이 쓰던 리퀘스트에다가 셋 어트리뷰트를 했어요. 셋 어트리뷰트를 2번 호출했죠?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 내부에 맵 구조로 우리가 저장소를 갖고 있을 거고 여기다가 str하고 bts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셋더 트리뷰트에서 공유가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응답했어요. 이렇게 공유하면 뭐예요?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리퀘스트 객체는 메모리에서 없어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요청이 들어가고 JSP가 사용하는 리퀘스트가 또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거는 서버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가져와봤자 위에서 공유한 객체가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공유가 되지 않고 널입니다. 겟어 트리뷰트를 했을 때 이런 이름으로 공유된 데이터가 없으면, 공유된 객체가 없으면 널을 리턴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청된 어플리케이션의 URL로 여러분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이야 여러분들 제가 그냥 값만 출력했기 때문에 널이죠. 만약에 널인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제가 여기 공유 객체 공유된 데이터 str만 그냥 출력했기 때문에 널인 거고요. 만약에 유저만 출력하면 또 널이겠죠. 그래서 샌드리 다이렉트 가서 런온 서버에서 실행하면 널이에요. 그런데 이게 쓰이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유저의 제가 getName이라도 출력을 하려고 하면 널인 상태에서 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500번 에러가 뜨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개발하시다 보면 물론 서블릿으로 여러분들 직접 사이트를 개발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스프링 MVC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서블릿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건데 스프링으로 가셔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500번 에러가 발생이 되면 이 500번은 스프링 그 웹의 응답 코드예요. 오류. 그러니까 런타임 오류죠. 실행 오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내가 뭔가 틀렸나 보다. 제일 먼저 이 공유하는 거, 스프링으로 가도 공유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공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에서 화면단을 분리하면서 이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분리할 때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인 샌드 리다이렉트를 같이 살펴보셨어요. 그럼 샌드 리다이렉트는 뭐에다 쓰냐? 자, 샌드 리다이렉트는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을 할 거예요.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제 로그인 계정 입력하고 패스워드를 잘못 썼습니다. 그럼 계속 로그인으로 여러분들 로그인 페이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사용하시는 게 이제 리다이렉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포워드 가지고도 이런 내용들을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럴 때 리다이렉트를 쓴다라는 걸 살펴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요청을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넘기시는 요청 재지정 방식인 샌드 리다이렉트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